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소득세 중에서 가장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비과세를 받고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알려면 일단 양도소득세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플러스가 난 그 부동산을 같은 해,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팔아서 상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일단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물 중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양도세율도 높아지고,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낮아지겠죠. 주택의 양도세율은 금액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혜택은 9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9억이 초과됐다고 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금액 구간별로 나눠서 6%에서 42%까지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양도소득세법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주자 본인하고 배우자, 그 거주자하고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직계 자손, 이런 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한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는 일심동체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분 동서, 제수, 형부, 제부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같이 사는 가족은 거의 다 1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특별히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해서 혼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이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줍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이 경우에도 1세대로 봐주질 않는데요. 미성년자를 1세대로 봐주는 경우는 결혼을 하였거나 부모님이나 그 보호자가 사망을 해서 세대지구가 된 경우, 그럴 때는 1세대로 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 방법은 주택을 산 날로부터 판 날까지를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판 날이 정확하지 않으면 잔금 지불하고 보통 그날 등기를 접수를 하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늦게 치르고 등기를 먼저를 한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판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를 그 보유계에서 기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루라도 빠지면 이게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또 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투기 지역, 그러니까 강남 지역만 2년 거주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되게 과열되고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을 정해서 여기까지도 2년을 보유를 해라. 그래서 또 정했는데 거기서도 진정이 안 되고 다시 금액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정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면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지역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2년 거주 요건도 같이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좀 집값이 높다 싶은 곳은 무조건 2년 보유, 거주 다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있는데요. 이럴 때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에 새로운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새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살고 있으면서 분양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이럴 때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이 살고 있던 주택이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경우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부부가 집이 2개가 된 경우 이때는 5년 이내에 기존 주택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한 채를 팔면 면제되고요. 상속은 기존 상속주택을 팔면 면제받을 수가 없고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생긴 2주택자도 5년 이내에 팔면 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 2주택이든 결혼해서 2주택이 됐든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됐든 합가해서 2주택이 됐든 모든 이 주택들 모두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에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요건,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까지 다 충족이 돼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고 해서 기존의 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조건이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조건을 이제 충족하시는 걸 아셨죠? 여기 이제 충족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집을 판 날이 아니고 판 날이 속한 달.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6월 26일이니까 6월 26일에 집을 팔았다. 그러면 6월 30일 판 달이 속한 달의 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2달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는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하면 되고요. 예정 신고를 했을 경우는 확정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 신고에는 20%, 그리고 확정 신고는 최대 40%까지 세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냈더라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 다 신고를 안 했으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고요. 보통은 부동산 그렇지 법무사님이 통해서 진행을 하면 법무사님이 이제 집을 팔 때 새로운 그 취득세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요즘은 법무사하고 세무사하고 같은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도 계산해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무사님을 부르시든 아니면 세무사님한테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된다 그런 판단이 들면 직접 세무서 가셔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약서 들고 가셔서 샀을 때의 계약서, 팔 때 계약서 두 개의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 가셔서 세무서 민원실 가서 신고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앞으로 다음 이 시간에는 비과세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